치수 복조술, 치수 절단술, 치근단 성형술, 치근단 유도술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치수 복조술은 일단 그 밑에 있는 치수 절단술, 치근단 성형술, 치근단 유도술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치수 복조술은 근관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치수 절단술, 치근단 성형술, 치근단 유도술은 근관 치료 안에서 분류되는 치료들입니다. 치수 복조술은 치수가 노출되기 전에 치수랑 근접했을 때 또는 진짜 조금 노출됐을 때 하는 게 치수 복조술입니다. 아프지 말라고 생활치수를 보호하는 게 치수 복조술이에요. 치수 절단술은 말 그대로 치수를 절단하는 시술입니다. 치근단 형성술은 말 그대로 치근단 모양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치근단 유도술은 치근단이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복조술은 이미 노출이 되었거나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치수 위의 통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프지 말라고 수산화칼슘을 깔면 수복상아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복상아질 때문에 치수가 보호가 되겠죠? 두꺼워지니까 외부랑 치수랑 그 사이에 벽이 두껍게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시술이 치수 복조술입니다. 치수 복조술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간접 치수 복조술, 직접 치수 복조술. 간접 치수 복조술은 노출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치수가 노출이 될 것 같다. 충치가 너무 깊어서 이거 파다가 치수가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노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치수가 너무 근접하면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수산화칼슘을 깔아서 벽을 만드는 것을 간접 치수 복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치수 복조술은 이미 살짝 뚫렸어요. 살짝 뚫렸기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혈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1mm 정도 아주 조금 바늘 구멍만큼 엄청 조금 노출이 되었을 때 아프지 말라고 수산화칼슘을 깔아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직접 치수 복조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치 치료하다가 상아지를 파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치가 깊은 거. 어쩔? 치수가 보일락말락하네? 그럴 때 치수 복조술을 안 하고 바로 레진 필링을 해버리면 환자가 컴플레인을 겁나 걸겠죠. 아니, 치료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아팠던 치아가 왜 치료를 했는데 아픈 거예요? 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먹을 때 너무 시려서 그쪽으로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술을 할 때 이때는 노출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간접 치수 복조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충치 치료를 하다가 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에 돌이 들어가 있어서 모르고 씹다가 치아가 파절이 됐는데 치수가 노출된 거예요. 어쩔? 이런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프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레진 필링을 해버리면 위와 같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수가 노출되었으니 지혈을 하고 직접 치수 복조술을 하는 겁니다. 위둘은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 간접과 직접의 차이가 뭐냐? 치수가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고, 노출이 되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지혈하는 것이 다릅니다. 수산화칼슘을 써서 벽을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치수 절단술과 치수 절제술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절단술은 말 그대로 치수를 절단하는 것, 자르는 것. 단이 무슨 단자예요? 끊을 단자잖아요. 전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치수의 일부만 절단을 해서, 근데 무슨 치수? 치관에 있는 치수만 제거합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치관부 치수라고 하죠. 치근에 있는 치수는 살리고 치관에 있는 치수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근부 치수는 보존을 하면 계속 영양분이 치수를 통해서 치근부에 있는 상아질과 배각질에 영양이 가게 되면서 계속 치근이 치아 뿌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수 절단술입니다. 치관부에 우식이 생겼거나 치관부 치수가 감염이 되었을 때 우식을 파다가 1mm 정도가 아니라 3, 4mm, 5mm 이 정도 깊게 파고들었을 때 상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살짝 노출이 된 정도가 아니라 치관부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치수 복조술과의 차이점입니다. 치수 복조술은 세균이 들어간 게 아니라 1mm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구멍만 살짝 생긴 거예요. 그래서 뚫릴랑 말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치수 절제술은 말 그대로 치수 절제술의 이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제할 제자, 제거할 때 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말 그대로 치수 전체를 제거하는 것. 발수는 또 무슨 한자예요? 발은 바깥으로 꺼내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치, 발거, 발수 할 때 발이 쓰이죠. 그리고 수는 뭐예요? 치수할 때 숫자죠. 그래서
그래서 발수는 치수를 꺼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절제하는 것이 즉 발수인 거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우리가 근관 치료하자, 엔도하자 그러면 발수라는 과정, 즉 치수 절제술을 하는 과정이 포함된 시술을 근관 치료, 엔도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수의 대부분이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치수가 죽었을 때, 실알 칠 때 더 이상 치수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치근단 유도술과 치근단 형성술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둘은 미성숙 영구치일 때 쓰는 말이에요. 유치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아치과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유치를 시술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숙 영구치는 유치가 아니에요. 영구치입니다. 치근단 유도술은 뭐냐면 치간부에 있는 치수 절단을 하고, 이 말은 치수 절단술을 한다는 뜻이죠. 치수 절단술을 하고 치근부 치수 생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치근단 유도술을 하려면 치수 절단술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치수 절단술을 먼저 한 후에 치근부 치수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영양분을 계속 받으면서 치근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치근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치수 절단술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수 절단술은 그냥 치수 절단술만 하고 끝내잖아요. 다시 말해 치근단 유도술은 치수 절단술 플러스 치근단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성장이 완료되면 근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간 치료라 하면 치수 절제술을 하고 근간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 충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치근단 유도술을 하면 언젠가는 치수 절제술을 하고 근간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치수 절단술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치근단 형성술은요, 치근단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치아가, 즉 미성숙 영구 치아가 벌써부터 치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치수를 계속 치아 안에다가 둘 수 없죠. 그러니까 꺼내는 거예요. 그게 치수 절제술. 치수 절제술을 하면 치근의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치근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안 자라납니다. 무튼 치수 절제술을 한 후에 수산화 칼슘으로 근관을 충전한다. 그러면 치근의 길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활짝 열려 있었던 치근단공이 줄어들어서 치근의 끝이 뭉툭하지만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것을 치근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치근단 형성이 확인되었으면 성인들 엔도하는 것처럼 거터포처콘에 근간실로 묻혀서 근간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치근단 형성술이라고 합니다. 치근단 형성술은 치수 절제술을 하고 수산화 칼슘으로 근충을 하고, 여기까지가 치근단 형성술이라고 부르고, 치근단 형성술을 했으면 언젠가는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 치근단 형성이 확인이 되면 거터포처로 충전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통상적으로 유치에서 치수 절단술을 하면 치수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유치에서 치수 절단술을 하면 치수 절단술이라고 부릅니다. 미성숙 영구치에서 치수 절제술을 하면 치근단 형성술이라고 부르고, 미성숙 영구치에서 치수 절단술을 하면 치근단 유도술이라고 부르고, 치근단 형성술이나 치근단 유도술은 결국에는 거터퍼처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꼭 이행되어야 되고, 완성된 영구치, 일반적으로 성인이 치수 절제술을 하면 근관 치료라고 부르고, 완성된 영구치, 즉 일반적으로 성인이 치수 절단술은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치수 절제술을 하는 거죠. 근간 치료를 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처럼 유치인지 미성숙 영구치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냥 단순히 치간부 치수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치간부 치수가 감염이 되었으니까 치간부 치수가 감염이 되었다니까 치간부 치수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치간부 치수만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치수 절단이라고 하죠. 치수 절단을 하는 시술이 뭐가 있어요? 치수 절단술 그리고 치근단 유도술이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냐? 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죠? 네, 치아를 봐야 됩니다. 유치면 치수 절단술, 미성숙 영구치면 치근단 유도술이죠. 선택지에 치근단 유도술 없죠. 치수 절단술은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치수 절단술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유치라는 말이 없는데 왜 치수 절단술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문제는 1, 2, 3, 4, 5번 중에서만 답을 고르시면 되지 이 선택지에 있지도 않은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길 원했더라면 문제에 다른 조건이 붙을 것이고 또 선택지에 포함이 됐겠죠.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선택지에서 뺀 겁니다. 이런 문제랑은 또 다르지만 국가고시 문제는 1, 2, 3, 4, 5번의 선택지 중에 가장 답이 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국가시험의 원칙입니다.